제49차 정책조정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킵니다.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키겠습니다. 어제 정책위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로드맵을 재확인했습니다. 세부 논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법사위 공청회가 열리고 내일은 입법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이거면 됐다고 느끼실 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고진감래입니다. 인고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을 막은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김병주 의원은 내란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2의 계엄과 내란 확산을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군의 본분과 책임을 바로잡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란을 막은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민 명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김병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병주 의원과 빛의 혁명을 모욕하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7%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연속 이어온 0.1% 이하 저성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뚜렷하게 늘었고 반도체, 석유화학 수출도 4%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 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이은 정상 외교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대외 경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정부, 국민, 기업이 함께 뛴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질타가 계셨습니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올해 2분기 0.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윤석열 정권 4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벗어났습니다. 수출 호조에 더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 불안의 해소, 정권 교체와 새 정부 탄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난 결과입니다. 특히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률 반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안정에 있어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7월 21일 지급을 시작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소매 판매도 29개월 만에 최대폭인 2.5% 증가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 후 4주 동안 약 6.4%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소비 쿠폰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고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매출 증가세가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던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그야말로 단비가 된 것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9월 22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상도 집행됩니다. 국민들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1차 소비 쿠폰으로 어렵게 살아난 소비 심리가 유지되고 또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일 당정이 2차 소비 쿠폰 지급 준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용처, 역차별 문제 등 어떠한 국민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또한 회복을 넘어서 민생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이 2025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하기 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예산 심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는 곳 없이 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의 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영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신의 대한민국 그 이면의 사각지대에도 빈틈없이 메워야 합니다. AI는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의료, 금융, 교육 등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AI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최근 법원은 텔레그램에서 AI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AI는 국가적 자산이자 기회인 동시에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키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과실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피해와 법의 공백도 메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성폭력 처벌법 등을 개정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AI가 초래해야 할 범죄와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가격 조작 엄단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계약 해제, 즉 거래 취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해제 건수는 3,990건입니다. 이 중 최고가 거래 해제는 1,433건으로 무려 36.5%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초,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지하계에서는 절반 이상이 최고가 거래 취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제가 아니라 통계를 왜곡해 시장을 교란하는 가격 띄우기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거래의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정책과 금융심사까지 왜곡됩니다. 국토부는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해제 거래에 대한 단순한 신고를 받아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불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테러를 테러라 하지 못하는 현실, 정말 누가 시킨 것입니까? 2024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순환의 해였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의 전조는 1월 2일 제1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살인 목적의 정치 테러로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은 불과 38분 만에 물청소로 테러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에 바빴고,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상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출동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당시 당 테러대책위 간사로서 윤석열의 국정원이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 왜곡해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가? 한덕수를 비롯한 정부의 답변은 범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여기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이 참석하신 국정원 정보위에서 보고 결과 이 사건을 윤석열이 출마를 그렇게 시키고 싶었던 검찰 출신 김상민이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 있으면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이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국정원은 당시 부산경찰서가 사건 수사 내용을 공유를 거부하자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철수했으며,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정치적 적대감에 의한 사건으로 분명하게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로 지정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정원이 사건 당시 피해가 경미하고 헬기 이송은 특혜라는 이 보도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죠? 이런 당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사건을 축소하고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커터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18cm 길이의 전투용 칼이었습니다. 살인 미수가 아니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테러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날조와 기만을 해가면서까지 테러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커터칼 미수로 왜곡 축소하려는 시도, 누가 왜 지시한 것인지 김상민 전 법률특보와 당시 국정원장, 대테러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정치 테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일말의 죄책감 없이 위협하고 전복을 꿈꾸었던 윤석열과 그 잔당 세력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정보정책조정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원 의원입니다. 9월 2일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특별감사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불충실하였습니다.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드러난
사실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덕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김상민 법률특보는 당시 오호령 1차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건에 대해 테러 여부를 판단해 달라라고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테러를 지정해도 실익이 없다. 테러로 지정하면 피해자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보호,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 피해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터넷상의 유튜브 모두 삭제시켜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김상민 법률특보가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정치 관여이자 개입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기획조정실 법률처가 테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묵살하고 김상민의 결론만 국가정보원은 국무조정실에 회신하였습니다. 즉 테러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요. 법률상 정부의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합니다. 지금이라도 총리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다시 문서로 공식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테러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책임있게 문서로서 이것이 테러다 하는 답신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선거 여론조작 배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년 여름 국가정보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이례적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은 보안 점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보안 점검, 보안 감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위증했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과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했느냐? 협의했다.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이 반발이 있었느냐? 반발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 증언을 했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부정선거로 연관시키기 위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자가 반발을 하자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은 이미 정무적으로 다 결정된 일이다. 이미 정무적으로 다 결정된 일이다. 라고 해서 실무자가 이런 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에 발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박해서 질문했던 불법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증인원과 협의 없이 점검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도 키사,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로고를 보도자료에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보도자료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한 행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호도 위장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민주적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훼손시키고 헌법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김기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3년 10월 전후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을 최소 4차례 이상 만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 조작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내란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매우 체계적인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작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 배후에 있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마치
북한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쌍방울이 대신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조작 사건입니다. 이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은 검찰이 김성태를 진술 세미나에서 조작시키는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그런 보고서, 그런 자료만 검찰에 선별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정보원의 특별감사 결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한 정황,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첩보 등 8건의 새로운 문서가, 중요한 문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즉 쌍방울은 경기도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직접 협의해서 북한 노동자를 훈춘에 있는 쌍방울 공장에 고용하고 주가 부양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채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찰 압색에서 일부러 뺐고 배제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치 북한을 가고 싶어서 쌍방을 이용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기를 해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기관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칼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새로 발견된 문건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사건은 재조사돼야 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건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윤석열이 처음부터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고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이 김규현에게 고발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난 이후부터 해경과 국방부의 그간의 진술, 즉 이 사람이 자진올복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발로 전환되었고 박지원 원장과 서훈 당시 국정원장 모두 법률적 단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첩보 보고서, 그다음에 특수 첩보 관련 여러 보고서를 모두 삭제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삭제한 보고서가 없다. 다 제대로 온전히 국가정보원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은 어떠한 자료 삭제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최하 5명 이상의 주요 간부급 인사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원에서 채택되지도 않고 검찰에 제공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월북을 서훈이 지시했느냐라고 하는데 지시한 바가 없고 그런 전체 정황에 대한 첩보 문서들이 현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되지도 않고 있으며 채택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16명의 북한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2사람의 흉악범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충분하게 대공 염의점이 없고 북한에서 이러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 두 번째는 당시에 에이펙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에이펙에 김정은을 초청할 수 있는 실무적 시간이 부족했고 초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법원에서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정원에서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묻혔다고 하는 점이 이번 특감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과거의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어쩌면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9월 30일까지 마지막 특별감사에서 확실하고 책임 있는 진실규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법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국정원장이 사죄할 일이 있으면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 과방정조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2025년 4월 19일 날 SK텔레콤이 악성 코드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몇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익명의 화이트 해커로부터 국내 정보기관 및 민간 기업 KT와 LG U+ 등 해킹이 되었다라는 사실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해킹 전문지인 프레기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국군 방첩사령부 및 국내 기업 데이터가 노출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8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키사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 19일 날 키사로부터 침해 사고 정황 정보 공유 및 신고 안내 메일을 수신한 이후에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인을 위해서 자발적인 포렌식 분석 요청을 포함하여 가기정통부와 키사가 자료 요구에 LG U+하고 KT는 협조하고 있는데 두 통신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KT와 LG U+가 침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 발표만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 9월 2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입장을 물었고 민간 합동 조사단이 운영돼서 가동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만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재 법의 한계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됐고 이에 대해 최민희 가방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정부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그 침해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해킹 침해 사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정부 측과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준비된 발언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추가로, 김병기 원내대표님 추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문제,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 처음 지금 제기된 문제이거나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의 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없음을 누누이 밝혔고, 특히 SI 첩보는 이게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컴퓨터 그리고 그런 정황 증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묵살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묵살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몰랐다면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었던 사실인데 이런 의도적인 사실 은폐고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의 진위 여부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내대표님의 국정원 관련된 추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제49차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